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아침 이경민입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하지만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에 좀 답답한데 그래도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 대회에서 대전의 중학교팀이 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청양국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 대회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 중 하나인데요. 대전 가수원중 복싱부에서 5개 체급에 출전해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전의 중학교팀 합산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뤄낸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요즘 운동선수들 훈련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안전과 건강을 잘 지키면서 훈련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연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태풍 마이삭의 북상 소식에 조금 긴장이 됩니다. 자, 언제쯤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 중입니다. 현재 마이삭은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태풍은 내일 밤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 목요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오늘 아침까지 충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 대전과 세종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32도를 넘나들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차츰 벗어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격상이 됐었고 이 확산세가 멈추지를 않고 있어서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잖아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다들 답답하고 우울하고 몸이 근질근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집에만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살이 찌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평소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운동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아무래도 집에서 홈 트레이닝 위주로 하는데 특별한 기구 없이도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동영상 보면서 가족과 함께 홈 트레이닝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또 요즘 챌린지라고 도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집에서 다양한 챌린지를 하고 도전을 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집콕 챌린지라고 해서 집에서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게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집안에서 놀자, 슬기로운 집콕 챌린지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 가족들의 이야기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자, 슬기로운 집콕 생활. 뭐가 있을까요? 집안에만 있으면 어른들도 힘들지만 아이들도 많이 답답해 하잖아요. 이럴 때 특히 아이들이 스마트폰, TV,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저도 아이와 함께 뭐 요리하고 게임 정도는 해봤는데 홈트레이닝 괜찮네요. 저도 도전해 봐야겠어요. 네, 가족 모두와 함께 홈트레이닝 하면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요. 또 오늘은 어떤 활기찬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천안 특산물 중 하나이고 슈퍼푸드로 불리는 이것 바로 호두인데요. 천안 광덕 호두를 세상에 더 알리고 또 이 호두를 이용해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맛있고 풍성한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안의 명물 호두로 발효 효소를 만들어 전통 장을 담근다고 하는데요. 저희 천안의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그게 되면 위에 소금이 많이 있어도 그렇게 짜게 느껴지지 않는 게 저희 천안 전통 장의 특징입니다.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호두 약 고추장. 빛깔부터 영양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지역의 건강한 식재료와 우리의 전통장이 만나 맛깔스러운 상차림이 완성됐는데요. 천안 호두로 차린 밥상 구경해 보실래요?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인 천안시 광덕면. 우리나라 호두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맑고 푸른 광덕산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호두나무들. 오늘은 천안시 광덕면을 왔습니다. 이곳에 예전부터 유명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나무입니다. 호두나무. 이 호두나무와 관련 있는 사회적 기업이 이 마을에 있다고 하거든요.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야, 이 곳곳에 정말 호두나무가 많아요. 다 호두나무야. 주변 뒷산은 물론 마을 곳곳에서도 호두나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을엔 호두를 이용해 전통 장을 담고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한 동, 두 동, 세 동. 야, 여기는 뭐 회사 같지 않고 펜션 같은데요. 주변 풍경도 정말 예쁘고요. 여기에 호두와 관련된 업체가 있다는 건데, 자, 어디로 갈까요? 3동으로? 한눈에 봐도 여느 회사와는 다른 모습인데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리기능대회 금메달에 빛나는 심재우 씨. 천안의 향토 음식을 발굴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웰빙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펜션처럼 예쁘게 꾸며놓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다 산이었는데 저희가 다 깎고 일일이 저희가 자갈, 그다음에 잔디, 전부 집까지 저희가 다 해서 원래는 체험 프로그램이랑 가족 상담, 심리 치유 이제 요걸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것 말고도 이제 다양한 발효식품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장이 잘 익어가고 있겠네요? 예, 잘 익고 있습니다. 그거 구경 한번 시켜주셔야죠. 아이, 그럼요. 특별한 전통장이 담긴 장독대로 가볼까요? 야, 이 장독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요 장들은 올해 2월에 담아서 지금 이제 간장과 된장을 분리를 해서 수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제 볕 잘 드는 곳에 딱 위치하고 있네요. 오. 자, 그러면 장이 잘 익어가고 있나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와, 야. 뚜껑을 여니 맨 먼저 다시마가 보이는데요. 다시마는 곰팡이가 피는 걸 막아주고 장을 잘 숙성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간수를 뺀 소금을 한 번 더 덮어서 숙성시킨다고 하네요. 소금은 저희가 신안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냥 소금은 아니고 5월에 송화가루가 날릴 때 소금을 만든 걸 받아서 여기서 숙성을 해서 간수를 빼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담근 햇된장, 윤기가 흐르고 메주콩이 살아있는데요. 이 된장에는 조금 특별한 재료가 들어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조금 떼어서 살짝 맛을 봤는데요. 특유의 감칠맛이 입맛을 돋우더라고요. 많이 안 짜요. 네. 소금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짜지 않네요. 저희는 여기에 호두 발효 효소가 들어가는데요. 호두 발효 효소는 저희가 언제 들어가냐면 저희 간장을 담글 때 그때 같이 넣어서 이제 발효 숙성을 시킵니다. 고려 충혈왕 16년 중국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류청신이 어린 나무와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천안 광덕사에 심은 이 나무가 7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호두나무인데요. 이후 조선시대부터 광덕면 호두는 천안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알려졌습니다. 심재우 씨는 역사와 영양까지 갖춘 천안 호두를 이용해 다양한 체험을 기획했는데요. 참가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요리 교실과 캠프를 진행하며 지역사회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천안시 광덕면에 자란 호두이고요. 그 호두로 만든 발효 효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 효소가 들어간 또 고추장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걸 이제 뭐를 하시는 거예요? 호두 약고추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호두 약고추장이라고요? 네. 그 뭐예요?
호두 약고추장은 약하면 우리가 몸에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건 이제 예전에는 임금님께 진상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좋은 호두에다가 또 그 꿀이 들어가고 그래서 몸에 좋은 그런 이제 호두 약고추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워줄 약고추장. 특히 고소한 호두를 넣어서 만들면 천하무적 슈퍼푸드가 되는데요. 호두는 식감이 느껴지도록 적당한 크기로 준비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다진 소고기는 미리 밑간을 해서 재웠다가 사용하는데요. 강불에서 빠르게 볶아준 다음 붉은 고추장을 넉넉하게 부어서 끓여줍니다. 여기에 고추장이 충분히 배어들면 다시 호두를 넣고 가볍게 볶아내면 됩니다. 오메가3는 특징이 이게 공기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산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호두 자체가 이게 또 보시면은 얘가 껍질에 쌓여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건 얘를 그냥 깨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이 공기하고 접촉하지 않게 지금 고추장 속으로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카시아 꿀과 호두 효소, 참기름과 참깨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단맛과 감칠맛이 더욱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윤기가 차르르르 맛있는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나는데요. 밥 한 공기가 절로 생각나는 비주얼입니다. 뭐뭐 들어가니 봤잖아요. 네. 이거는 맛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맛있을 수밖에 그리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추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그냥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최고겠는데요. 아, 요즘 아이들이 답답해하니까 가족끼리 캠핑 갈 때 이거 만들어서 가져가면 뭐 쌈 싸 먹어도 좋고요. 또 멸치 같은 거 같이 섞어서 먹어도 되고. 뜨거워서 일하기 힘든데 딱이죠, 엄마들한테. 천안 광덕면의 대표 특산물 호두로 만든 건강한 상차림을 만나볼까요? 야,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저희가 반찬을 좀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멸치와 호두를 가지고 만들어낸 멸치 호두볶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황태를 호두 약고추장에 묻혀서 볶아낸 호두 황태 약고추장 볶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광덕 지역에서 생산된 야채와 산채, 나물들을 이용해서 약고추장과 함께 버무려 먹는 저희 호두 산채 비빔밥, 그리고 저희가 맛간장을 이용한 불고기 전골. 그리고 역시 한식에는 또 이 된장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된장국도 있네요. 네, 이 된장찌개인데요. 네. 이건 빠금장찌개라고 합니다. 아, 빠금장이요? 간장을 빼지 않은 된장이라 그 영양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맛으로는 그 유산균이 많아서 그 장에 특히 좋습니다. 호두가 들어간 맛있는 한상 그리고 이 빠금장까지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네, 잡숴 보시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비빔밥. 지역에서 생산된 나물과 채소 위에 맛깔스러운 호두 약고추장을 한 스푼 가득 올려 쓱쓱 비벼봅니다. 젓가락을 휘저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춤을 추는데요. 잘 비빈 비빔밥을 한 입 가득 넣고 꼭꼭 씹으면 호두의 식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레산이 풍부해서 뇌 기능에도 좋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시고 또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게다가 또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먹으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지금 이제 뭐 집에서 담그는 뭐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거 하지 않는데 우리 자기 집만의 된장, 나만의 고추장 뭐 이런 거를 만들면서 건강한 그런 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참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이 이제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고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제 음식의 솔루션을 더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더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사회적 기업으로서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특산물인 호두를 넣어 우리 전통장의 깊은 맛을 재현하고 새로운 음식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데요. 음식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는 기회이자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푸드로 사랑받는 천안 광덕면 호두의 재발견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대되는 건강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네, 이 천안의 대표 특산물 호두로 만든 밥상을 만나봤습니다. 네.
뭐 호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효소로 만들거나 고추장, 된장 같은 전통장에 넣어서 먹는 거는 조금 새롭네요. 네, 우리 전통장은 식물성 단백질인 콩을 주 원료로 사용하잖아요. 여기에 식물성 지방이 많은 호두를 첨가하면 식감도 좋아지고 영양면에서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줘서 좋다고 합니다. 천안 호두로 만든 약고추장, 다른 반찬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밥에 쓱쓱 비벼 먹어도 좋고 또 여러 쌈채소에 싸 먹어도 좋고요. 아우, 맛있어요. 네, 입에 침이 고이네요. 사실 호두하면 당연히 호두 과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저도 디저트나 간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 밥상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호두의 오메가3는 공기에 접촉하지 않고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호두 약고추장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견과류와도 잘 어울리고요. 이 호두 약고추장 만들어서 많이 드시면서 내 건강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호두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푸른 과육 그대로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합니다. 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호두 소식 전해주셨는데 네. 왠지 오늘 첫 번째 문제 네. 호두 관련 문제가 아닐까 예상해 보면서 네. 문제를 좀 함께 풀어보죠. 아, 역시 뭐 이제 대단하십니다. 맞나요? 네. 자, 앞서 제가 화면에서 소개해드린 약고추장을 이거로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답은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견과류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가래나무과에 속하며 씨가 하나인 핵과로서 속살은 지방이 많고 맛이 고소해 식용하며 한방에서 변비나 기침 치료 등의 약재로도 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아몬드, 2번 호두, 3번 잣. 네, 말씀하신 게 딱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제가 굳이 힌트를 뭐 드리지 않아도 네. 벌써 이게 버튼을 누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힌트를 생각했는데 이게 다 무색해지네요. 이 견과류는 네. 무엇일까요? 아몬드, 호두, 잣. 이거로 만든 또 과자가 휴게소에서는 네. 인기잖아요. 천안의 명물 특산품이고 슈퍼푸드로 불리는 이것.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2번 호두가 정답이었습니다. 호두는 호두나무의 열매로 정월 대보름에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의 부rom으로 먹는 대표적인 견과류인데요. 필수 지방산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나 수험생들에게 좋은 식재료입니다. 네, 실제로 이 호두는 뇌와 닮아 있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네, 실제로 불포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뇌 건강과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천안 광덕면 우리 호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예,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네, 예. 궁금해지네요. 그래, 문제 주시죠. 오늘 아침의 퀴즈 두 번째 문제는 스포츠, 그중에서도 구기 종목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네트를 사이에 두고 6명 또는 9명으로 이뤄진 두 팀이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서로 쳐서 넘기는 구기 종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배구, 2번 탁구, 3번 농구. 네. 그 스파이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이렇게 점프해서 예, 그 볼을 이렇게 팡! 내리치는. 그렇죠. 네. 예. 구기 종목인데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하는 구기 종목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이 좀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지죠. 네. 그러니까 리시브 받아서 토스 올리고 스파이크. 자, 브루킹도 하고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배구가 정답이었습니다. 배구는 토스와 리시브, 스파이크 등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 두 팀 간에 네트를 사이에 두고 벌이는 구기 종목으로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치고받아 상대편 코트 안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배구가 처음 소개된 게 1915년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 프로배구 여자부 리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그 배구 여제로 불리는 김연경 선수가 네. 복근 부상에도 불구하고 오. 10년 만에 복귀전에서 멋진 경기를 펼쳐서 화제가 됐는데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가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낮 시간대에만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요 며칠 그 뉴스를 통해서 네. 많이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예, 프랜차이즈형 대형 커피 전문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오. 하지 못하고 있는지 네. 이 점을 좀 상기시켜 보시면 금세 네. 답이 보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이 사회적 그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예.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OX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없으며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합니다. 네.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수도권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말할 만큼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의 건강과 또 민생 경제를 위해서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달려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일반 의약품, 2번 건강기능식품, 3번 의약외품. 네. 자, 의약품이라고 해서 꼭 약만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의약 그 다른 게 또 있어요. 네. 예, 선생님, 마스크를 떠올려 보시면 그럼요. 바로 좀 답이 보이지 않을까. 의약, 다른 거. 의약 다른 거. 약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품에. 질병의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제품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의약 외품이 정답이었습니다.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의약 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 제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네. 뭐 이제는 마스크가 일상의 필수품이 되면서 조금 더 편리한 디자인의 공산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전한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구입할 때 식약처 허가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품 포장에서 의약 외품 또는 KF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문제 주시죠. 3, 2, 1. 여러 가지 자극물로 인해 피부에 일어나는 염증으로 벌겋게 붓거나 부르트고 물집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며 가려움을 동반하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습진, 2번 홍반, 3번 대상포진. 네, 뭐 피부가 많이 습해져서 걸리는 질환인데요. 뭐 설거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주부 이것에 걸렸다고 뭐 많이 표현도 하는데 그렇죠, 예.
설거지 평소에 좀 많이 하시나요? 보세요. 이거 약간 생겼죠? 네. 예. 주부 이것이네요. 예. 저도 네. 약간 있는데.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하세요, 일단. 주부 네. 수치. 네. 피부가 많이 습해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결정적인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습진이 정답이었습니다. 습진은 표피에 생기는 피부염 또는 염증으로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거나 체내로부터 피부에 작용하는 약물, 음식물 등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그 호두 넣은 그 전통장 네. 소개해 주셨는데 네. 보통 그 전통장하고 맛이 확실히 다른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소금을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짜지 않고요. 그리고 호두에 또 은은한 그 맛이 느껴집니다. 호두를 느껴져요? 넣었기 때문에요. 네.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먹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맛보고 싶네요.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집안에서 놀자 슬기로운 집콕 챌린지인데요. 여름을 피하는 방법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우리가 여름 휴가를 제대로 보내지도 못했는데 네. 집콕만 해야 하는 요즘에 그래서 사람이 거의 없는 한적한 숲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숲에서 물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은데요. 숲 위에서 책도 읽고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까지 한다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경북 영양의 아름다운 숲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행 갈까 말까 고민될 땐 일단 가는 것이 정답. 갑갑했던 도심을 떠나 푸른 자연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기분 좋은 들숨 날숨이 시작됩니다. 자발적인 일상 단절이 필요한 이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힐링 여행지. 육지 속의 섬으로 통하는 경북 영양에서 언택트하고 건강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이것저것 잴 것 없이 정석대로만 즐겨보자고요. 언택트 시대 대세 여행지로 떠오른 곳은 다름 아닌 숲이죠. 그냥 숲 아니고요. 건마산 자연휴양림 맞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진짜 제가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휴양림의 다른 휴양림과 다르게 숲속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반려견을 같이 데리고 와서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가족과 함께 이 계곡물이 흐르는 쪽에 야영도 하시고 그리고 숲속에 산책도 하시고 이게 건강성이 우창한 숲도 한번 거닐어 보시고 우리 피톤치드랑 음이온이랑 많은 걸 우리 몸을 정화를 시켜서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 힐링하러 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화면 밖을 뚫고 나오는 이 청량함 보이시나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야영장엔 캠핑의 낭만이 가득. 더욱이 이곳 건마산 자연휴양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책 읽는 숲이란 말씀. 아니 제가 이렇게 휴양림을 다 둘러봤는데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웬 도서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우리 아마 국립휴양림 중에는 쉬는 곳이 아마 최고로 꼽히는 곳이에요. 근데 약간 무료할 때 책을 들고 밖에 나와서 이 자연이 책꽂이라 생각하시고 책을 읽으시면 숲소리, 새소리, 물소리 다 들으면서 약간 무료한 시간을 책으로 자연을 느끼면서 바로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아마 조금 더 힐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람은 솔솔 불어오고 시원한 계곡 물줄기까지 자연 ASMR을 듣고 있노라면 외국 휴양지 부럽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건마산 자연휴양림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으니
운반 야영장을 갖춘 데다 놀이터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서 목줄 없이도 자유롭게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어제 왔습니다. 어제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네. 여기 휴양님 오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여기 오는 길에 자작나무 숲도 보고, 네. 그리고 뭐 특별한 종류의 그 소나무 같은 것도 참 특이하고, 공기도 좋고, 계곡 소리도 좋고, 너무너무 또 프레시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은 조금 심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는데 어땠어요? 그냥 해먹에 누워있거나 텐트에 누워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구름 보는 것들이 되게 힐링이 돼요. 숲속 도서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만들기가 다른 곳보다 더 다양한 게 제공이 돼요. 휴양님이 오면은 이렇게 또 자연 속에서 즐기면서 또 작품까지 만들면서 도서관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 분야에서 또 다시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탐방길과 산림욕장도 놓칠 수 없는데요. 건마산부터 칠보산 그리고 백암산까지 이어지는 탐방길도 좋고요. 금강송 산림욕장에서 가벼운 산책을 즐겨도 그만입니다. 여기가 산림욕장인데요.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지쳐 있었는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복잡했던 마음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더욱이 건마산 자연휴양림 소나무 숲은 미림 보존단지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환경을 자랑한다는 사실. 이러니 언택트 힐링 여행지로 급부상할 만하죠. 여기에 플러스 진정한 신 언택트 여행지를 원한다면 또 다른 힐링 숲을 만나도 좋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다녀간다는 주파리 자작나무 숲. 우리 영양 자작나무 숲은 30헥타 규모로 우리나라 남부지방 최대 군락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이 우수하고 주변의 금강송과 전나무 군락지 그리고 수려한 계곡이 있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최근에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자작나무 숲 힐링센터 건립 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 휴양 강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연히 심은 자작나무들이 자라서 약 2km의 숲길을 이루게 됐다는데 자작나무 숲에서 풍겨 나오는 나무향 덕분에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자, 오랜 시간 숲을 즐기다 보면 출출해지기 마련. 역시 마무리는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여기 백숙 주십시오. 맛있어요? 한눈에 딱 봐도 진한 건강함이 몰려오는 이 잣대. 영양 여행의 대미 약수백숙 납시오. 한 숟가락 하실랍니까? 아유, 저는 조금 이따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고 네. 깊고 또 깊은 맛이 납니다. 깊은 맛. 네. 고기 육질도 네. 부드럽고요. 네. 국물도 너무 진하고 네. 능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시원해요. 시원해요. 엄지가 절로 척척 올라가는 요요 백숙은요. 제가 지금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진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예. 이 집만의 비법이 있다면서요, 사장님? 예. 여기 우리 비법은 한약으로 이제 뭐 집에서 기르고 또 산에서 해가 온 거 하고 이제 이렇게 엄나무 요거는 엄나무예요. 엄나무 요거 한 쪼가리만 넣었어요. 네네. 그리고 오갈피. 오갈피.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맛있으라고 감자 여름철이니까 지철이 감자 이제 들어가고 또. 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있어요, 사장님? 돈은 많이 받아요. 안 그러면 안 남아요. 많이 받아요? 돈을 예.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들어가는 게 뭐 커진 닭값이나 이거 약초 들어가는 거나 커진 비슷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기운 팔팔한 토종닭을 직접 키우는 것이 첫째 비결이요. 각종 약재와 탄산약수를 더하는 것이 둘째. 어머니 손맛에 정성까지 듬뿍 넣고 푹 끓여내면 군침이 절로 도는 약수백숙 완성. 나영 씨, 오매불만 기다린 보람이 있죠? 아까 인터뷰할
때도 이 구수한 냄새 때문에 진짜 참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이제 또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는데요. 뭐니 해도 또 여행에서는 또 먹는 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뜨끈한 약수백숙. 그 맛은? 국물부터. 어디 백숙만 즐길 쏘냐. 매콤한 양념 맛의 일품 닭 불고기까지 야무지게 먹어줘야 약수백숙 한 상이 비로소 완성된다나 뭐라나.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려 고생한 나영 씨. 지금 이 순간 남부러울 것 없겠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칠 수 없는 영양 가득한 영양죽까지 섭렵 완료. 언택트하고 건강한 여행은 오늘도 성공적이죠? 몸과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 스트레스가 겹겹이 쌓여갈 때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면 요즘 대세 여행지 숲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육지 속의 섬 경북 영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경북 영양을 보다 언택트하게 즐겨보세요. 네, 이 푸르름이 가득한 영양의 언택트 힐링 여행지 다녀왔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인데 네. 거기에 그 백숙까지 먹는다면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엔 숲이 정말 제격일 것 같은데요. 숲으로 캠핑 계획 있으신 분들은 캠핑 에티켓도 잘 지켜주시고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요. 네. 예. 자, 그렇게 백숙 한 그릇 먹고 좀 이렇게 달달한 디저트 먹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식사 후에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이 달달한 디저트를 찾게 되는데 요즘에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이 달콤한 디저트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데요. 사실 근데 베이킹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도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달콤한 마카롱부터 빵까지 이 수제 디저트 클래스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이간식, 저간식도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혼자서도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디저트 클래스를 소개합니다. 우울한 일도 많은 요즘, 이럴 때 가장 간절하게 생각나는 게 있다면 바로 이거죠. 달달한 간식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스트레스도 풀고 당 충전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달달한 간식들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요, 이 우울한 마음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달달한 먹거리 만들기 클래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잔뜩 기대를 하고 왔어요. 마카롱을 만들러 왔는데 평소에도 마카롱 좋아해서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전문가처럼은 힘들지만 마카롱이 안 되게끔은 하실 수 있어요. 마카롱이 안 되게 오늘 마카롱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어떤 거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가루, 아몬드 가루랑 슈가 파우더를 먼저 채를 칠 거예요. 근데 얘가 채를 칠 때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치면 약간 유분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마카롱이 유분기가 많이 올라가면 위에가 깨져요. 그래서 요거 채 칠 때도 조금 조심조심해서. 자, 요걸 먼저 채를 쳐놓고요. 가장 중요한 머랭 올리기를 할 거예요. 계란 흰자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처음에 1단계로 1분 정도 그래서 시간을 하고 하다 보면은 맥주 거품처럼 올라오거든요. 그때까지. 맥주처럼 거품이 올라오면 총 3번에 나눠 설탕을 넣고 거품이 단단해질 때까지 저어주는데요.
이렇게 세웠을 때 살짝 올라오는 게 조금만 더 해주면 좋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조금 단단하게 올리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머랭을 좀 죽이는 작업을 할 건데 그때 가서 죽여도 되니까. 초보자는 약간 더 단단하게 올린 머랭에 채친 아몬드 가루와 슈가 파우더를 넣고 원하는 색을 섞어주고요. 머랭을 가라앉히는 작업 후 짤주머니에 넣어 반죽을 짜주는데요. 어렵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본 이지은 리포터가 한번 도전해봅니다. 선생님이 이거 아까 많이 빨리 내렸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갔지? 거품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도 동그라미랑 이게 나오잖아요. 보기만큼 쉽지 않지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오븐에 반죽을 굽고 필링을 채워 마무리해봅니다. 고생만큼 예쁜 마카롱이 만들어졌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 진짜 뿌듯하네요. 너무 예뻐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선생님께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제대로 겉바삭, 속 쫀득 잘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첫 번째 달달한 마카롱 만들기는 성공을 했고요. 또 있다면서요. 다음 달달한 디저트는 뭔가요? 또 다른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찾아간 곳. 이곳에선 뭘 만들지 궁금하시죠? 우리 핫한 디저트를 만들 건데요. 바로 고구마랑 감자빵 만들 거예요. 고구마빵과 감자빵의 재료입니다. 이번엔 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기 가운데 안에 있는 거는 파인소프트 티 재료이고요. 여기 안에 우리 202, 파인소프트 202 다 넣고 그리고 우리 찹쌀가루까지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료가 다 섞일 수 있도록 한번 천천히 돌려줄게요. 아, 가루만 넣고 섞는 네, 거예요? 한번 얘네들이 다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한번 천천히 이렇게 돌려놓고요. 잘 섞은 가루에 계란, 물엿, 소금과 함께 녹인 버터와 우유를 넣어 섞어줍니다. 지금은 일단 이 반죽 기계가 있어서 되게 손쉽게 네. 반죽을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혹시 이런 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도 이거는 이제 양이 많을 때는 스탠드 믹서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집에서는 이제 핸드 믹서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랭 만들 때 쓰는 네, 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래도 아까보다 이제 덩어리 없이 이렇게 잘 섞인 것 같아요. 윤기도 나고요. 네, 윤기도 나고 여기까지 하면은 반죽은 완성이 된 거예요. 기본 반죽이 완성. 네, 맞아요.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빵 안에 들어갈 속을 만들어주는데요. 특히 진짜 고구마와 감자가 들어가는 게 포인트. 그 다음 잘 숙성된 반죽을 꺼내 일정한 모양으로 반죽을 떼어내고 평평하게 민 반죽 위에 속을 올려줍니다. 우리 이제 만두 빚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 건데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고구마 모양 그리고 감자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손으로 살짝 이렇게 펼친 다음에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먼저 접고 끝에서부터 매듭을 천천히 꼬집어 주시면 되는데 힘을 너무 가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붙어요. 감자는요, 이렇게 올라간 거를요, 속을 꼭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주시면 돼요. 동글동글하게. 고구마와 감자의 색감은 자색 고구마 가루와 검은 콩 가루를 이용하는데요. 이제 성형을 마쳤으니 굽기만 하면 됩니다. 오! 다시. 비슷하지 않나요? 색깔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고 선생님? 선생님 웃으셨어요. 고구마는 뭐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막 찌그러진 애들도 있고 모양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오븐에서 완성되는 이 리포터의 반죽. 네, 드디어 핫하디 핫한 감자빵과 고구마빵이 완성됐습니다. 오! 아니 이렇게 구워놓고 보니까요, 진짜 감자, 진짜 고구마 같아요. 오, 이렇게 하니까 진짜 고구마 껍질 벗겨지는 것 같다, 그렇죠? 이 찰기를 보셔야 돼요.
그 찹쌀 도너츠나 찰깨빵 그 얇은 쫀득쫀득한 그 빵 있잖아요. 그게 딱 겉에서 뭔가 기분 좋게 싹 씹히고 고구마의 단맛이 올라오니까 너무 맛있네요.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그 사이에 저는 또 이제 진짜 감자같이 생긴 요 감자빵도 맛을 볼게요. 요거는 고구마는 아주 달콤한 맛이었다면 되게 담백해요. 뭔가 포만감 있게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너무 맛있어요. 디저트계의 전설 마카롱부터 요즘 인기 최고 고구마, 감자빵까지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달달한 디저트로 힐링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 달콤한 수제 디저트 클래스 만나봤습니다. 네.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데 네. 예, 쉽지 않아 보여요. 예. 하지만 이 솜씨 좋은 주부들이라면 분명 성공하실 겁니다. 네, 그럼요. 요즘 동영상 채널에도 이런 쿡방이 많이 있더라고요. 평소 좋아하는 디저트가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 중입니다. 현재 마이삭은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태풍은 내일 밤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목요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 이후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부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 대전과 세종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32도를 넘나들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집안에서 놀자 슬기로운 집콕 챌린지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336번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도 못 가고 수영장, 테니스장도 못 가서 집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PT병 2개를 손에 잡고 팔 운동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 그래요. 특별한 기구 없어도 집에서 홈트레이닝 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네. 예. 7471번님, 하루를 화초와 얘기하고 닦아주며 놀고 있습니다. 나름 소통이 되는 듯 가을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기도 하고 꽃도 피워주고 정말 예뻐요. 네.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게 되니까 대화가 아무래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초에 대화를 또 많이 갖다 보면 그래도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지 않을까. 네, 그런 반려식물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요. 예, 화초도 더 쑥쑥 잘 자라겠죠. 네. 8144번님, 몇 개 안 되는 생활용품으로 매일매일 도미노 쌓기 놀이를 하는 우리 막내. 사진 찍어달라면서 저를 부르네요. 정말 사랑스럽죠? 네. 그래요. 벌써 도미노 쌓기 생활용품으로 이렇게 재활용을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4353번님, 코로나로 외출하기 어려워서 전에 못 키워봤던 채소를 베란다에서 키워보고 있는데 농사만큼 풍성하게 자라진 않지만 그래도 소소한 행복이 있답니다. 네. 다양한 것들을 키우시네요. 그래요. 와. 뭐 고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게 딱 열리면 그 기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직접 뿌듯하겠죠. 재배한 농식물. 8304번님, 점점 길어지는 방콕 생활. 저처럼 고령자에게는 이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8월 배움터 계약하면서 배우기 시작한 캘리그라피인데 일주일에 2시간씩 3주 배우고 다시 방콕 시작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복습하고 있는데 정말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는 건가요? 멋져 보이는데. 네. 아니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복습하시다 보면 나중에 다시 배우기 시작했을 때 주위 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 이렇게 실력이 늘었어 하면서. 네. 예. 4468번님, 저의 집콕 챌린지는 올해 묵혀두었던 어렸을 적 사진 정리하기입니다. 35년 전 국민학교 시절 상 받는 사진입니다. 추억 여행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와. 저도 국민학교 네. 세대인데 저럴 때가 참 그립네요. 네. 뒷바른 사진이지만. 0656번님, 요즘 코로나19로 밖에서 놀 수가 없어서 우리 집 햄스터 콩돌이와 함께 놀고 아들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가끔 아들이 콩돌이와 노는 모습을 보면 참 예뻐요. 그리고 100점. 네. 자랑을 해주셨는데 네. 100점 멋지네요. 7813번님, 요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로 집콕하고 있는데요. 대청소와 설거지를 하면서 집안 위생에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상으로 수세미를 만들어 기분 좋게 생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7813번님처럼 대청소, 설거지 이렇게 네. 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집안이 예전보다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1541번님, 작년부터 준비하던 미용 자격증입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에 2년 안에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에 못 가다 보니까 어느새 기간이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래도 남은 기간 파이팅 해야겠습니다. 네. 뒤에 아이도 파이팅 해주는 그래요. 건가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기간을 연기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좀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네. 자, 가족 여러분 이렇게 슬기로운 집콕 생활 잘하고 계신 거 보니까 네. 저희도 좀 흐뭇해지는데 우리가 좀 답답하고 좀 우울하더라도 네. 슬기롭게 이 위기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 많이 만나봤는데요. 사진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 오늘도 멋진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어떻게 계획을 미리 세울 수가 없게 됐어요. 예, 그래서 회사도, 가게도, 학교도 예전과 달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2020년을 기억해 보면은 되돌아보면은 뭐 코로나, 네. 폭우, 폭염, 폭염. 또 코로나 이거밖에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데 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서 2020 가을 우리가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는 내일 류현진 선수의 경기 중계로 인해서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